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 혹시 아플 때 병원비 걱정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한국 병원비 비싸던데 내 비자로 보험가입이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병원비 걱정을 덜어줄 실손 의료비와 암, 뇌, 심장 질환과 같이 큰 질병을 확실하게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외국인 등록증과 그 안에 적힌 비자 코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보통 A코드, D코드, E코드, F코드처럼 국내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내국인분들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여행이나 관광 목적으로 잠시 머무는 단기 체류자분들은 가입이 대부분 어렵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자격 유무가 확인되었다면 무엇부터 가입해야 될까요? 보험 가입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보험이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흔히 실비 또는 실손보험으로 부르는데요. 실손의료비는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부터 암, 뇌졸중 같은 중대질환, 그리고 골절 같은 상해사고로 발생한 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현재 실비보험은 4세대로 지출한 병원비 중 급여에 대한 부분은 80%를 돌려받게 되고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70%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MRI나 도수치료, 상급병 진료, 고가 항암제 등은 비급여에 해당해서 갑작스럽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목돈을 깨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죠. 실비를 준비했다면 그 다음 2순위로 준비해야 할 항목은 3대 진단비인데요. 3대 진단비라 함은 바로 암, 뇌, 심장 질환을 뜻합니다. 2024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면 이 세 가지 질환의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질병들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치료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치료 후에도 편마비라든가 사지마비와 같은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부동산 부채나 간병비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고정 지출은 계속하게 나가게 되어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진단비는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면 좋은 보험은 수술비인데요. 앞서 현재 실손 의료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말은 즉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수술비 보험은 실비의 자기부담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수술비 보험은 진단비처럼 최초 1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반복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술비 종류로는 질병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 등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뒤에 설계안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0세 여성 기준으로 실손 의료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13,095원이고요. 실손 의료비는 2세대부터 표준화가 되면서 현재는 어떤 보험사로 준비하든지 보장하는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통원 시 20만원, 입원 시에는 5천만 원의 보장을 받으며 상해나 질병으로 급여, 비급여는 물론이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와 같은 3대 비급여 항목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은 실손 의료비의 부족함을 보완해줄 3대 진단비와 수술비를 합친 종합보험인데요. 조건은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만 끝내놓으면 90세까지 보장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5천만 원, 뇌 2천만 원, 심장 2천만 원. 수술비 설정했을 때 A사가 가장 저렴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A사의 설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진단만 받으면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준비하실 수가 있어 1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단 여성분들의 경우 갑상선 질환에 대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5년마다 10%씩 진단금이 체증되는 담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100만 원씩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뇌와 심장은 범위를 넓게 잡는 게 중요한데요.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을 설정해야지만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상이 됩니다. 심장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설정했고요. 혹시라도 심장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걱정이 많으시다면 부정맥, 심부전, 빈맥까지 더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심혈관 진단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지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술비인데요.
상해로 수술을 했다면 50만 원, 질병으로 수술받았다면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담보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해주기에 수술만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큰 질병에 대해서는 턱없이 적은 보장 금액이기 때문에 1호종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수술일수록 1종에서 5종으로 지급받는 구조이고요. 용종 제거부터 암내 심장 수술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와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보험 우선순위와 추천 설계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보장이라도 나이, 성별, 그리고 어떤 담보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보험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효율적으로 보장 자산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거나 여러 회사 비교 통해서 나에게 맞는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상단의 번호나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6년입니다.